22-23 리그왕 2팀 랑스가 22-23 프리미어리그 2위팀 아스날을 홈으로 불렀습니다. 아스날은 초반부터 랑스를 죽일 기세로 전방 압박합니다. 아스날은 전방 압박을 주요 전술로 가져가면서 상대의 공을 탈취해서 편하게 게임하는 스타일입니다. 최근에 펼쳐졌던 북런던 더비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왔었죠. 이번 경기도 비슷한 형태로 가져갑니다. 사카가 있을 때는 공이 오른쪽으로 많이 향했습니다. 발기술도 좋고 공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토미야스도 바짝 올려서 경기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방 압박을 가져가다가 랑스가 패스미스를 합니다. 사카는 실수를 놓치지 않고 제주스에게 바로 연결합니다. 잡지 않고 연결하는 게 아주 좋았습니다. 제주스가 속도를 줄였다가 순간 속도 변화를 주면서 슈팅각을 만듭니다. 이건 1대1 능력입니다. 각을 만들자마자 반대쪽으로 쭉 깔아차며 득점을 만듭니다. 센터백과 제주스의 민첩성 차이가 골로 이어집니다. 랑스의 전술도 재밌습니다. 랑스도 라인을 바짝 올려 전방 압박을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강한 아스날이지만 절대 물러서는 느낌이 아닙니다. 오히려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한편 아스날은 진첸코를 중앙 빌드업에 관여시키는 전술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 장면도 하베르츠가 순간적으로 라인 깨는 움직임을 가져가자 진첸코가 이에 응해서 좋은 패스를 넣어줍니다. 하베르츠가 발 안쪽으로 두껍게 맞춰서 발리슛 합니다. 뒤에서 날아온 공이기 때문에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아르테타가 원하는 플레이가 나왔던 아스날입니다. 하베르츠는 이런 모습을 늘려줘야 합니다. 아까 아스날이 전방 압박으로 재미를 봤죠. 근데 랑스도 맞불을 놓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보면 라야까지 압박하는 랑스입니다. 그리고 라야의 킥이 사고로 이어집니다. 뒤에서 달려들면서 공을 탈취한 랑스는 지체하지 않고 Y에게 공을 넣어줍니다. 아까 아스날 골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Y는 밸런스가 무너지면서도 토마손이 들어오는 걸 보고 발 바깥쪽으로 공을 떨궈줍니다. Y가 90% 이상은 한 골이라고 생각합니다. 뒤늦게 라이스가 커버를 와보지만 토마슨이 박주영 아스날 데뷔골을 연상시키는 가마차기를 보여주며 아름다운 득점을 합니다. 슈팅은 라야가 절대 손을 댈 수 없는 궤적으로 날아갑니다. 여기서부터 랑스의 기세가 미친듯이 올라가고 아스날은 슬슬 경기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카가 자리에 주저앉으며 교체됩니다. 사카가 교체로 아웃되는데 혹사를 당하는 느낌이 듭니다. 전반전은 양팀이 한 골씩 주고받은 후에는 서로의 높은 에너지 레벨을 교환했습니다. 양팀 다 간격을 좁게 잘 유지하면서 타이트한 수비를 했기 때문에 서로가 이렇다 할 공격 장면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후반으로 돌입하게 되는데 후반도 전술적으로 큰 변화 없이 나오는 양팀입니다. 아스날은 빌드업 할 때 포백 중에 진첸코만 앞으로 올려서 3위 빌드업을 많이 합니다. 근데 당연히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빌드업 하다 상대한테 공을 뺏기면 수비 대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에게 뒷공간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컷백까지 허용하고 옆그물까지 맞게 되는 상당히 위험한 슈팅까지 내주게 되는 아스날입니다. 랑스의 전방 압박 수준을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아스날입니다. 이 장면에서 비에이라, 진첸코, 하베르츠의 수비력이 좀 아쉬웠습니다. 조직적인 압박이 아예 안 됐습니다. 진첸코가 풀백을 잡기 위해 따라 나오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뒷공간이 비게 되죠. 진첸코가 따라 나올 수 있다 쳐도 하베르츠가 잘 따라갔어야 합니다. 여기서 진첸코가 딸려 나오는 게 아니라 비에이라가 더 타이트하게 붙어주고 진첸코는 기다리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랑스는 2대1 패스를 시도합니다. 진첸코가 나오면서 생긴 뒷공간을 노립니다. 여기서 안쪽에 있는 Y에게 낮은 크로스를 하고 Y가 몸을 눕히면서 기술적인 마무리를 합니다. 진첸코의 딱 한 번의 공간 허용이 결정적인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랑스는 2대1이 될 때부터 상당히 수비적으로 경기를 운영합니다. 수비 5명을 두면서 5-2-3 내지는 5-3-2의 형태로 수비합니다. 굳이 이제 공격적으로 나올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아스날은 사카가 없는 오른쪽은 거의 죽다시피 했고 왼쪽에서 주로 공격을 전개해보려고 합니다. 후반에는 트로사르 대신 넬슨이 투입되었는데 거의 고립되어 있다시피 해서 백패스만 나옵니다. 넬슨이 공을 잡았을 때 넬슨의 등 뒤로 토미야스가 띄워줍니다. 이때 수비수는 토미야스를 따라갈 자세를 취하죠. 그때 넬슨이 자유로워지면서 기회를 잡게 될 확률이 올라갑니다. 후반전에도 이런 장면이 많이 나왔어야 하는데 거의 이런 장면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후반 내내 아스날은 랑스의 골문을 두드렸지만 이런 거미줄 같은 간격의 랑스를 뚫어내지 못합니다. 후반 막판에 라야까지 코너킥에 가담시켜보지만 경기는 2대1로 마무리되고 아스날은 올 시즌 첫 패배를 당합니다. 넬슨, 파비오 비에이라, 트로사르까지 아무래도 마르티넬리나 사카 같은 주전과는 확실히 퀄리티 차이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에너지 레벨이 후반 가면서부터 떨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경기는 아스날이 엄청 못해서 졌다라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문제는 체력과 지속성입니다. 놀랄 정도로 과도한 전방 압박 전술을 지속할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